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입니다. 제가 우리 김준현 진수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부터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노동부는 사용자가 제대로 우리 노동자와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는 합니다. 뭐 특별하게 조치가 뭐가 취해진 거는 제가 아직 가시적으로 본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조직률을 봤을 때 노조 조직률이 사실 10% 미만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특히나 영세 소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이익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우리 노동자들이 이런 불이익한 취업규칙에 대해서 어떤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자, 일단 법 판례상으로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충분히 설명하고 회의체 형식을 거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은. 그런데 대부분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을 받습니다. 이게 불이익하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근로자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부의 진정 건수에 제가 알기로는 99%가 대부분 퇴직자입니다. 노동조합이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사장을 상대로 퇴직하는 시점에 가서야 결국 진정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극히 일부러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의 90%는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수와 관련해서 우리 임무성 국장님이 약간 다른 건데요. 이게 지금 KBS가 서울청에 자료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정확히 58.8%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달 기준으로. 이상입니다. 제가 노사지도 지침 지금 나와 있는 것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원단에서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요. 백유식 박사님께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고용노동부가 지금 노사지도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노동계와 또는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같은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여금 수준을 맞춰서 임금 교섭할 때 이렇게 되게 조정을 해서 물론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되게 이를테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 얼마 받으면 기아도 얼마 받고 대우도 얼마 받고 이걸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별로 어쩌다가 이제 가령 재직대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디는 이제 있어서 받을 게 예상되고 어디는 없어서 빠질 게 예상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당시에 모르다가 갑자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꽤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당연히 시점을 집어넣는 것으로 다 불이익 변경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겠네요. 실제로 이제 재직자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자 조건 없는 경우랑 큰 차이를 사실 별로 근로자들 못 느끼는데 그것 때문에 큰 차이가 나면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현저화됐는지는 현장을 잘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게 중요한 그러니까 근로자가 느끼기에는 재직자권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임금 교섭할 때 갈등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또 우리 김효선 박사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계에서도 그랬고 발제문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산입임금 범위를 통상임금 일치시키자는 주장이 좀 일부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2008년에 MB정부 초기 때도 그 노동부 자체 규제개혁 차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바가 있다가 그 당시 노동계의 극렬한 반발이 있었었죠.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감소가 또 명약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이 되는데 다시 이게 이번에 통상임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 역시 일단 영어는 이제 통상임금 정의가 명확해진다면은 최저임금 역시 통상임금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 진술 과정에서도 보면 민주노총 측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최저임금한테 5,210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상여금 빼고 5,210원 하다 이제 상여금 포함해서 5,210원 이러면은 기존의 근로조건이 더 저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한데 종래 임금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최저임금이 이와 같이 이제 통상임금에 준해가지고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에 준해서 최저임금 액수 역시 지금까지 고정상여금한테 거의 빼고 이렇게 책정이 되던 부분을 갖다가 고정상여금한테 반영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이익의 소지는 거의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처럼 이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그나마 상여금이라고 몇 분 받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체로 저임금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상여금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철수 교수님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영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상임금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좀 간명하고 간결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개정안으로서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단의 평가나 또는 교수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발제할 때 역사적 사실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96년도 판결 이후로 소위 법원의 입장에서 규범의 세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여금이 있어서 고정성 여부가 논란됐기 때문에 상여금에 바로 적용되지 않게 보였지만 법리는 이미 90년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지금 이번 전환 판결에서 명백히 통상임금에는 관계없는 상여로 밝혔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1임금제가 가지는 사회적 속성 이 부분이 입법론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측면이 지혜의 한 사실로서는 본 역사, 과거 역사는 현재도 사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요건대 말씀드리면 저희 그 법 제도의 측면에서는 1임금 지급기를 가지고 도입 여부를 논하는 것은 지금 별 의미가 없고 바로 판례 정면으로 배반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저희들이 임금제도 개선위원회 12월 18일 전원합의체 나오기 이전에 그하고 좀 다른 상황에서 재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예. 전원계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새로운 의미라는 것은 지금 재직 요건이 부과된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1임금 지급기적 관념이 조금씩 투영된 거로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 갖는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가는 여야 합의 과정이나 노사 대타협 과정에서 좀 제어먹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